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표적입니다. 충북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사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금지됐던 면회나 외출이 재개된 뒤 입소자 가족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역 화폐가 또 위기입니다.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정부 지침이 발표돼 지자체 고민이 커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초반 성적은 기대만 못합니다. 대부분 1억 원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길에 서 있는 오토바이에 브레이크선을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최근 청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운전자는 이를 모르고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다치기도 했는데요. 모두 배달용 오토바이였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배달 대행업체 앞을 지나던 행인이 길에 서 있던 오토바이에 다가섭니다. 주머니에서 공구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더니 쪼그려 앉아 선을 잘라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 선입니다. 오토바이 2대의 브레이크가 20초 만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자르는 거는 사실 처음이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무심코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기사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일부러 넘어져 가까스로 세웠습니다. 시속 30km도 안 되는 저속 상태라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평소처럼 가속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자른다는 거는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거죠. 오토바이는 바퀴 2개, 브레이크 하나 믿고 다니는 건데. 똑같은 신고가 이날 한 동네에서만 6건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배달 대행업체 앞에 있는 오토바이부터 인근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가리지 않았는데요. 모두 배달용 오토바이였습니다. 도로까지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2개 다 안 먹더라고요. 양쪽이. 엄청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 사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금지됐던 요양시설의 면회가 재개되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뒷덜미를 잡힌 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억지로 끌려간 곳은 한 건물 입구. 자신을 끌고 간 남성과 마주섰는데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움츠러든 자세였습니다. 인근 장애인 시설의 지적 장애인과 담당 사회복지사의 외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단어는 존대지만은 존중해서 존대가 아니라 억압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이 시설에서 3년 넘게 지낸 또 다른 40대 여성 장애인은 다리를 절고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학대 의심 소견을 듣고 검사한 결과 무릎뼈 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몸을 봤더니만 정강이 어깨 뼈 있는데 여기 그리고 팔뚝에 여기 그렇게 막 멍이 많이 발견됐죠.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제한됐던 면회와 외출이 재개된 뒤 가족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대화가 어려운 피해 장애인은 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금세 울음을 터뜨립니다. 시설에서 무슨 일 있었어?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때렸어? 또 어디? 거기도? 응, 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 보호기관은 CCTV 확인과 입소자 개별 면담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입주자분들 개별로 전체 면담이 진행됐었고 똑같은 행위자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서 시설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자체 조사를 벌여 일부 직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여성 장애인을 밀어 넘어뜨린 영상을 확인했고 피해자 가족을 만나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때린 적도 있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산책할 때 걷지 않으려고 하고 하니까 선생님은 걷자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행동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따라다닐 수 없는 일이기에 바깥에서 이 정도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폭행 정황이 드러난 사회복지사 2명은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시설을 그만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 달 정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대통령을 죽이려 권총을 구입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젯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권총 사진과 함께 대통령을 죽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를 추적해 권총 구입 여부와 글을 올린 의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친일파 발언에 이어 산불 중 술자리로 최근 논란을 겪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무원이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친일파거나 산불 와중에 술판을 벌인 거라면 도지사의 자격이 없는 거라면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조금도 변함없이 도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 유출은 막고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겠다며 도입된 지역화폐. 지난해 정부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가맹점까지 더 제한하기로 하면서 또 한 번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청주페이입니다. 지난해보다 혜택이 줄긴 했지만 매달 30만 원까지 충전 금액의 7%를 인센티브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카드도 43만 4,500여 장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도 손해보는 것보다는 이익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슈퍼나 재래시장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매장을 확실히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지역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줄이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발표한 겁니다. 당장 지역화폐 사용으로 혜택을 받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식당이나 중소규모 마트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없애버리게 되면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치단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만 300곳이 넘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쓸 곳이 줄게 되면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을 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 300여소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질이 될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화폐를 소비할 곳이 부족한 읍면 지역이나 군 단위의 경우 더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 농촌 지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마 물건 사는데 안 쓰면 거기가 쓸 용도가 없죠. 그런 걸 안 쓰게 되면 30만 원도 다 못 쓰죠. 그렇다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다음 달 해안부 개정 지침 시행을 앞두고 얼마나 따를 것인지 자치단체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도 여러 제약의 발목을 잡히며 기대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자체는 세수를 확보하고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초반 100일 동안 충북에선 증평군이 기부액 1억 원을 넘기면서 도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81명이 평균 26만 5천 원을 기부했고 이 가운데 약 60%가 청주 등 증평 밖에 사는 충북 도민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기업 직원들에게 공을 들인 게 주요했습니다.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겨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기부자들 대상으로 자구산 휴양랜드나 다양한 군 운영 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은
상위권에 속하는 옥천이 7천여만 원, 단양 6,400여만 원 등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부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에 도움을 받은 실적입니다. 충북 전체를 다 합해도 10억 원 미만이라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부액은 당초 예상치에 비해 100억 원 이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도를 잘 알고 있거나 고향에 관심 있는 출향민들의 기부는 초반 100일 동안 대부분 끝났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기부를 유도하고 맞춤형 답례품을 개발할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은 충북도청과 영동군 단 2곳뿐입니다.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집중이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홍보도 그렇고 답례품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기금 사업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일만 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나 특히 팀장님들이 부담을 들어하세요. 전화, 이메일 등 개별 모금 제한과 법인 기부 금지가 걸림돌이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지자체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기부자들에게 어떻게 기부금이 쓰였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서 관계 인구가 계속 형성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고향사랑 기부제. 안착을 위해선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과 과잉 경쟁 방지라는 해법을 동시에 찾아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괴산군 장현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괴산아들복 인근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른 5명 또한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선행하던 26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데크 설치로 수목 수천 그루가 훼손될 거라는 환경단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청주시가 반박했습니다. 청주시는 기존 수목을 존치하기 위해 데크에 구멍을 뚫어 시공하도록 설계했고 지난달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지만 단체 측이 사실을 왜곡해 발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데크 설치로 수목이 훼손되는데도 청주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동 답사를 통해 베어지는 나무와 보전되는 나무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 오송에서 시범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콜버스가 다음 달 6개 읍면 지역으로 추가 확대됩니다. 콜버스 확대 지역은 청주시 부기와 현도, 미원, 남이, 낭성면, 내수읍 등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